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상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종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남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기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박기수 고원과장입니다. 박성덕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이쪽 걷기 좋은 테마가 있는 숲길 조성입니다. 등산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행정 절차 방안 마련으로 숲길 실태 조사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7월부터 4천만 원의 사업비로 불악산 및 덕암산 촌 9.5km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금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시민을 위한 녹색 힐링 공간 조성입니다. 가로수길 및 친환경 산책로 조성을 위한 평택 남부곤욕 가로수 녹지 조성 및 관리 추진 사업으로 4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완충 녹지 친환경 숲길 조성 등 3개 사업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조성지에 대한 유지관리 공사 추진으로 금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흔치휴게소 확대 방안 타당성 검토입니다. 도시자연공원과 인접한 기조성된 공간으로 지속적인 이용객 증가, 산림훼손 방지 등 시민 욕구에 맞는 다양한 복합공간 조성 검토하고자 5천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2월부터 현장 조사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여 2025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조 그린웨이 녹색도시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시숲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30억 원의 사업비로 5개소의 6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자녀 안심 그린숲 등 4개 사업은 준공 완료하였으며 미세먼지 차단숲은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30년 그린웨이 종합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며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조 정원도시 조성 및 생활권 정원 문화 확산입니다. 시민과 함께 생활권 정원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2024년 행복정원 120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및 가드닝 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조 2025년 제13회 경기 정원문화 박람회 개최입니다. 2025년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에 걸쳐 농업 생태연구소 개최되는 박람회 기본 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을 금년 3월 추진하여 11월 준공 예정이며 시민을 대상으로 주제 공모를 7월에 실시하여 평택의 뜰 일상생활에서 자연을 만나다로 선정되었고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TF팀을 구성 및 운영으로 정원 박람회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경기 정원문화 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로 평택시가 정원 도시로 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조 시민 참여형 도시숲 확대 조성입니다. 다양한 시민 참여형 도시숲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시민 참여숲 조성 및 도시숲 시민 학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달 10월에는 통복천 시민 참여숲 조성지의 숲 가꾸기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건강한 산림보호를 위한 소나무 재성충 방제 등 5개 사업을 4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 중으로 경계림 조성 및 숲 가꾸기 사업 등 금년 8월 준공 완료하였으며 소나무 재성충 방제, 녹지 및 가로수 병해충 방제는 금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하반기 산불 방제 대책본부를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고원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조 청북 하늘빛 호수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청북 택지지군의 체육시설 용지
네프지고온 조성 사업으로 2024년 3월 착공하였으며 주요 시설로는 청부고수, 수변산책로, 파크 골프장, 물놀이 등 현재 공정률은 10%입니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효율적 조성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속하고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6,39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모산, 은실공원 등 15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에는 지상초록공원이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모산 및 은실공원 각 1공원은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조 공원 내 맨발 걷기길 조성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맨발 걷기 수요에 맞춰 권역별 맨발 걷기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동부공원 등 5개소에 5억 9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맨발 걷기길 및 세족장 등 휴게시설을 조성 중으로 태미공원은 금년 8월에 준공 완료했으며 동부공원 등 4개소는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6조 공원 내 시민체험시설 운영입니다. 시민체험형 공원시설물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활동 운영으로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권역별 물놀이터 13개소 운영하였고 소풍정원 캠핑장, 학현 네드 어드벤처 등 시민 참여형 공원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입니다. 배다리, 모산, 한박산 공원 내 수질 개선 및 여술공원, 안중, 신장공원 번면 등 노후시설 및 재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녹색 건축 사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평택시 신청사 안중출장소 건립입니다. 고도 국제 신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시청사 및 시의회 건립과 서부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위한 안중출장소 건립을 추진 중으로 금년 평택시 신청사 국제 설계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금년 말 안중출장소 공사 착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조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고덕동 행정복지센터 등 8개소의 사업비 1,895억 원이며 신속 추진으로 적게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조 주요 공공건축 사업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 선진 공공건축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철저한 기획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해 적정 예산 산정과 타당성 분석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재정의 효율적 사용 및 공공건축 복합화를 통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택 아트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건축물의 질적 향상과 시민 중심의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 도시 사업소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의원입니다. 식사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저기 2페이지 보면 걷기 좋은 테마가 있는 숲길 조성인데 정말 여기서 불악산은 그 소유자 동의 없는 시설물 설치로 소송 진행 중이라는데 그 내용 좀 한번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소송 중에 무슨 건물을 있길래 동의 없는 시설물 설치라는? 저희 공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불악산 그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그 정자가 좀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이제 통합되기 전에 아마 송탄시에서 설치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불악산 그 경계에 있는 부분이 저희 이제 시유지로 알고서나 그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정확히 그 경계를 측량하다 보니까 그게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행정소송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변상금을 이렇게 300여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판결이 됐습니다. 화해 공고돼서 그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게 시군 통합되기 전에 송탄시로 있을 때 그게 아마 소유주하고 협의해서 진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도의원님들하고 몇 분들이 해서 근데 이제 와서 그게 아마 저희가 그 보통 이제 상속이 되거나 자제분하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본인 땅에 이제 시의 시설물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 등산로를 일부 사용하고 있으니까 재산권 행사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토지 임대예요? 아니면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사용료를 사용료 지급해 임대 임대 그러면 300만 원이면 300 지금 연-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300만 원. 연 정도 300만 원? 네. 거기 운동기구하고 정자하고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죠. 네. 아무튼 전 앞으로는 우리 그 불악산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게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그런 산이잖아요. 네. 시설물 같은 거는 됐으면 설치 안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 정자는 지금 우리 콘크리트 이상하게 또 왜 나무란 데고 콘크리트로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마 그런 걸로 짓는 게 철거하기도 상당히 나쁘고 네. 자연 친화적이지도 않고 앞으로는 정말 필요한 쉼터가 있다면 언제든지 철거가 가능한 그런 자연 친화적인 그런 목재로 좀 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될 수 있으면 자연을 즐기는데 인공 구조물 같은 거는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연을 즐겨야지 인공에 따라서 보기 좋고 그런 부분들은 좀 설치 안 하고 그냥 자연 그대로 즐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맨발 걷기 요즘 황토길도 아닌데 상당히 맨발을 많이 걷고 있더라고요. 주일이면 우리 녹지 과장님하고도 한번 통화를 했었는데 거기에 좀 맨발을 걷는데 그 뿌리라든지 그런 거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잘 제거해 주시고 한번 좀 시민들이 불악산은 뭐 아시다시피 늘 강조하지만 지역 내 도심권에 바로 슬리퍼로 신고 산행을 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곳이 불악산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뭐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는 거네요. 네, 하여튼간 저희가 정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이나 아니면 도시 자연의 경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그런 네. 거를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흔치역에서 확대 방안 타당성 검토. 나 여기만 보면 아직도 우라가 치밀어요. 근데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나마 지금 잘 진행을 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건 진짜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그걸 왜 이렇게 안 해주시나 그런 얘기인데 이건 너무 행정 절차를 약간 건너뛸 수 있는 부분들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검토하셔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연 우리 그 흔치역에서 내려가는 그 계단 쪽에 제가 민원을 넣었던 거 그 철망은 어떻게 좀 보완하셨나요? 예,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철망 부분은 지금 소유주 관계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그 부분이 이제 개인 소유주인 부분은 저희가 함부로 저희가 철거를 할 수는 없어 가지고요. 그 부분에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국유지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곧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예. 가 보시니까 위험하죠. 정말. 예, 그렇습니다. 너무 보기 안 좋고 뭐 6.25 전쟁 때 뭐 철책도 아니고 그렇게 철책을 쳐놔버리면 위험하고 하니까 소유주하고도 잘 좀 협의 좀 하면 안 되나? 그거 좀 그래도 안전에 관계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철거 좀 부탁드린다고 하면 안 되나? 예, 저희가 한 두 차례 정도 갔었는데요. 소유주를 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 더 내일이나 한 번 더 다시 찾아가서요. 그 부분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그 부분도 빨리 하여튼 거기 좀 빨리 드러내서 좀 시민들에게 거기서 일단 흔치역에서의 확대 방안에서 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거기도 이렇게 뭐 구조물을 설치하고 뭐 다른 것보다도 그냥 자연적으로 자연 친화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향 그런 쪽으로 그냥 벤치 몇 개만 놔줘도 돼요. 그러면 쉼터 공간이 있고 하는데 굳이 그거 뭐 이렇게 조성을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적으로 저희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그건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님, 시장님 다들 좀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뭐 이렇게 어려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소장님하고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지산 초록공원하고 신장공원 일단 뭐 다른 지역 5개소 중에서 제 지역구에 있는 것만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이 아직 준공은 안 이루어지고 착공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산 초록공원은 공정률이 한 74% 정도 되고요. 74%. 예. 신장 그 범면 개선 공사는 저희가 착수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기를 단축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요즘 맨발 걷기가 아주 가장 유행이고 또 건강에 가장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특히 사업소에서 정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지산하고 신장공원 이거 세부 내역 좀 한번 위치하고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의원입니다. 우리 산림녹지과 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그린웨이 녹색 도시가 18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목표치 750만 그루는 다 심은 거로 알고 있는데 몇 그루 정도 심으신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약 800만 그루 식재를 하였습니다. 예. 집계가 됐어요. 우리 근데 그 산림 비율하고 녹지 비율하고 저 나눠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산림 비율은 산림 비율대로 저희가 통계를 5년마다 이렇게 그 산림청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녹지 비율은 저희가 그 거루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18년도에는 그 녹지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됐었습니까? 그 프로테이지로 그 수치가 있나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상세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거루수만 계속 해 나왔는데요. 지금 앞으로는 그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집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게 이제 프로테이지로 녹지 비율이 상승이 되는지 분명히 상승은 되고 있는데 나무는 심고 있는데 녹지 비율이라는 그 수치가 좀 정확히 데이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린웨이 이 어떤 이 중 30년 계획안이 어디까지 성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이 좀 돼야 되겠다. 산림률은 정해져 있잖아요. 축소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산림률은 녹지율은 높아지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루스로 얘기한다는 거는 좀 맞지가 않아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용역을 좀 늦게 시작을 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뭐 차단 숲이나 여기 쌈지 숲이라는 거 용어가 이렇게 크지 않은 작은 숲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도로변이나 짜투리 땅 짜투리 땅에 예,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시유지로 돼 있는 땅들입니까? 쌈지 숲은?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다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에 예, 국유지가 쌈지숲을 일부 있을 조성을 수 하는 거고. 네. 그 녹지율 좀 한번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추진하도록 지금도-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진 않았으니까. 네. 그 뒷장을 보면 우리 정원도시 요즘에 정원이 상당히 좀 많이 녹지하고 같이 우리가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고 시에서도 또 시민 정원사 등 어떤 교육 양성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 정원사는 지금 5기 교육 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료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29명이 지금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그 시민 정원사는 몇 명 정도 수료가 됐어요?
시민 정원사는 지금 교육받고 있는 인원은 현재 5기가 받고 있는데요. 약 30명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다 시민 정원사로 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네. 예, 일부분만 그 졸업생들 중에서 시민 정원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정원사 어떤 수료증이 있는 건가요, 시에서? 이제 수료증이 있습니다. 수료증이 있고 이분들의 역할은? 이제 이분들은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수료하기 전에 보통 이제 짜투리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정원도 같이 만들고 그것을 매년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이제 유지 관리를 동참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봉사 단원으로 활동을 좀 많이 하시겠네요, 이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양성은 계속 하실 거죠? 예, 예,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제한적인 거 일시적인 교육은 아니잖아요. 예,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예. 이제 만일에 매 분기 이제 저기 기수별로 거의 한 30명 신청을 하면은 거의 한 저기 7, 80명이 신청을 하는데 그 중에서 지역별로 나눠본다면 여기 신청하신 분들이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 좀 가장 많이 있나요? 우리 본청에서만 교육이 있는 거죠. 교육은 이제 본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시 전체에 대한 그 참석 인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역적으로 쪼개가지고 지역적으로는 데이터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보셨어요? 예. 아니 접수 받을 때 주소하고 쓰잖아요. 이제 그 쓰는데 실제 수료 받은 민원이 남부에 몇 명, 북부에 몇 명, 서부에 몇 명 이렇게 그건 안 찍기는 안 나눠보셨어요? 해봤다 그 상황입니다. 정원사 시민 정원사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우리 정원이나 어떤 이게 기본적으로 좀 우리 시민 모두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나무 관리라든지 일부에 지나치지 않고 시민들이 다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우리 그린웨이라든지 녹지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어느 기본적인 거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폭넓게 준비를 좀 해 나가시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경기정원 문화 박람회를 같이들 다녀오셨는데 준비는 지금 뭐 계획은 다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좀 되고 있어요? 어떻게? 예,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보고회까지 완료가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10월 18일 날 최종 보고회가 있습니다. 네. 예, 그거를 완성을 했어요. 저희가 내년에 박람회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7억이고 뭐 그 이상으로 좀 돈이 좀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죠?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준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기 접근성이 좀 괜찮을까? 그게 좀 고민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계속 말씀은 나오시는데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시내에 있지 않고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준비를 계속 해 나가고 뭐 용역에서 있습니다. 다 같이 준비는 하고 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일회성으로 다 끝나는 건가요? 예, 내년도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개최 예정입니다. 거기에 뭐 작가들 작품이라든지 거기에 전시되거나 이런 것들은 일회성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계속 유지 관리가 되나요?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대부분이 존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 충분히 저 가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가 좀 보겠습니다. 13페이지. 이제 우리 장기 미집행 시설들이 평택에 좀 많이 있고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 것이 3곳이 있고 보상 중인 것이 7개가 있어요. 전체 15개 중에서. 그리고 진행하는 데는 지금 이거는 어려움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그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해서 네.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게 15개의 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보상률은 96.4%입니다. 그래서 기집행액 아까 말씀드렸듯이 5,564억을 투입해가지고 보상은 96.4% 했고요. 추가 보상비로 저기 서정 근린공원에 200억 하고 그다음에 윤리공원에 20억에서 220억 정도가 보상비가 추후에 더 확보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비로는 나머지 한 470억 정도가 지금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보면은 대부분이 진짜 14페이지인데요. 보상 안 된 공원이 지금 2군데입니다. 서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윤리공원 제외하고는 보상이 거의 금년 내에는 다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되면은 저희가 공사비를 확보해가지고 2026년까지 저희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향후에 694억인데 26년도까지 예산액입니까? 네, 지금 2026년까지 장기 미집행 공원은 이제 준공한다고 사업계획서에 되어 있는데요. 네. 재정 여건에 따라서 사업 기간은 좀 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된다는 거는 늦어질 수 있다? 네네. 늦어져도 뭐 여기에 일몰제에 걸리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예, 저희가 보상을 지금 거의 대부분이 다 했기 때문에 예, 뭐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보상이 먼저 끝나니까. 네네. 저희 소유권이 다 넘어온 아.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토지주 분들한테는 문제는 안 되겠네요. 예, 거의 96.4% 지금 저희가 보상을 했고 나머지에 대한 한 3.6% 정도만 남아 있으니까요. 예. 그 예산 확보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이렇게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맨발 걷기 길이 또 유행이 되고 시민분들이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하천길에도 이제 맨발길이 조성되기를 좀 바라고 있고 이런데 우리 평택시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는 5군데 준비가 되고 있는데 준공이 됐거나 이 외에도 다른 데 또 준비되고 있는 곳이 또 있나요? 기존에 저희가 그 자연적으로 조성된 흙길을 그 이제 포크레인에서 재정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배다리 공원하고 그다음에 배나무, 당산, 그다음에 안전공원 이런 데 일부를 좀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제 5개 공원을 하고요. 내년에는 한 10여 개 공원을 더 준비를 네, 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경기도 특별 조조금으로 오늘 공문이 내시됐는데요. 네. 한 개수당 이제 9천만 원씩 해서 있네. 네. 도비가 70%, 시비가 30% 해가지고 9억 9천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네, 고생하셨네요. 올해는 5억 9천, 네. 5억 9천만 원이고 이건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추진을 좀 내년에도 잘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다 되는 거죠? 다 예, 준공되는 올해 거고. 지금 12월 달에도 준공을 하네요. 예, 저희가 동부공원은 지금 착공한 9월에 착공해서요. 12월까지 지금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신장공원도 지금 착수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두 군을 하고 한박산하고 지산 초록공원도 지금 거의 아까 공정률이 74% 정도 되는데요. 연내 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공한 거는 태미공원만 지금 한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준공이 12월 달이라 준공식은 못할 것 같은 맨발로. 그 요즘은 겨울철에도 이용하시는 분이 더러 계십니다. 있어요? 네네. 네? 아니 뭐 준공식이 아니고 그래도 다 했으면 걷고 싶을 텐데 겨울에 뭐 양말 신고 걸으면 안 되잖아요. 맨발이라. 양말 신고 걸어도 되죠? 네, 양말 신고 거시는 분도 있고요. 지금 이제 이 암 환자분들께서 이게 좀 건강에 많이 좋아지고 암 치료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 뒷페이지에 우리 시민 체험 시설 운영에서 캠핑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 요금은 우리 그 평택시 전역이 다 같아요? 동일합니까? 요금 체계가. 제가 다른 뭐 각각 다 도시공사에서 네. 운영하고 다 틀린데 예. 2만 원, 3만 원 이런데 네. 다른 데도 다 그건 잘 지켜가지 안 되셨나 보네요. 아직 확인은 못 해봤는데 다른 지자체보다는 저희가 한 만 원 아니 정도. 이제 우리 평택시에 그래도 이제 가격을 이제
이게 동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우리 부서에서 관내 2만 원, 타 지역 국민은 3만 원 이렇게 그냥 정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원에 얼마 확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공원 유지 관리에 보면 이제 사용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례에서 별도로 단가를 정해놓은 금액입니다. 이건 별도로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공원 환경 조성에서 공원호수 수질 개선인데 이게 공원이 이제 그 저수지란 말이죠. 유수가 좀 있고 하면은 덜하겠지만 유수가 없는 것도 있고 유수가 있다 하더라도 수초로 인해서 우리가 준서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한계인데 준서를 하면 물론 물이 깨끗하겠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없었는지요? 실질적으로 지금 배다리 공원하고 한박산 중앙공원은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처리된 제2용수로 해서 저희가 이제 수질이 그렇게 뭐 법적 기준에는 맞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제2용수이기 때문에 인 같은 게 많기 때문에 녹존상이 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다리 공원은 2016년에 인수받은 공원인데요. LH가 이제 조성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퇴적물들이 온이가 좀 많이 쌓여 있는 걸로 저희가 조사가 돼서 준서는 언제부터 한 거죠? 금년에 이제 처음 한 처음 겁니다. 한 거예요? 네. 비용이 얼마 들어? 비용이 한 3억 5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그 예를 들으면 천안에 성성호수로 정확한 건 아니 성성호수라고 있어요. 있는데 거기를 얼마 전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수초 제거기가 있더라고요. 아실 거예요. 수초 제거기가 배에 모달 달고 수초 제거기가 뒤에서 이제 그 뭐 회전력 있는 그 뭐라 그러죠? 그 다니면 거기에 수초가 제거되면서 앞으로 쌓이더라고요. 근데 그 넓은데 한 2대 정도가 있는 것 같았었는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게 수초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없는 게 장단점이 있겠지만 수생식물에 일단은 많은 부분에서 이게 썩어서 쌓이진 않겠더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좀 그 벤치마킹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 뿌리까지 뽑히는지 수초 윗부분만 잘림 현상이 있는 건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그거 한번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수초 제거라 그래서 윗부분만 이제 드러내는 걸로 했는데요. 실적으로 이제 뿌리가 썩어서 수질이 악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용역을 통해 가지고 뿌리까지 제거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뭘로? 그래서 수초 용역을 통해 가지고 아예 밑에 있는 수초 어떤 그 뿌리까지 용역 비용이 제가 그래서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돈이 몇 억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럼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냥 돈 주면 다 해요. 근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올해 3억이 들어갔으면 내년도 또 3억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2, 3년에 한 번, 뭐 5년에 한 번 하다. 저희가 이제 3억 들어간 거는 준설을 한 부분은 그쪽에 이제 제2용수가 있기 때문에 퇴적물 온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3억 아니 예.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예, 그리고 수초 제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 3억 5천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 수초를 주기적으로 이제 제거해 주는 게 뭐냐면은 그 뿌리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계속 뿌리까지 이제 제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천안 지하철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예, 한번. 네, 하여튼 고생들 많으셨고요. 남은 기간에 남은 사업 다 완료되시고 2월 되는 금액 없도록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김순영입니다. 우리 그 평택시의 그 정원이나 뭐 녹색 뭐 여러 가지를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김승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 6페이지에 보면 정원도시 조성 및 생활권 정원문화 확산에 대해서 좀 제가 추가로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었는데 시민 정원단이 거의 한 5기까지 했으니까 이번 기까지 하면 한 30명이면 150명 가까이 147명 정도 아마 이게 시민 정원 유지 관리 교육에 뭐 이거랑 같지는 않겠지만 일단 그만큼의 교육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서 일부 정원사들은 취급을 하잖아요. 자격증 취급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취득을 하면 그분들이 이제 정원 유지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봉사를 하시는데 주로 그분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중 교육을 받거나 또 그 정원사 그러니까 제 자격증을 딸 때까지는 그 역량 교육을 받으면서 하지만 그 이외에도 또 변화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정원 문화도 변화되고 여러 가지 이제는 변화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금 또 교육 기관이나 이런 거 추가 교육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저희는? 예, 그런 부분은요. 이제 졸업을 하신 분들이 이제 저희 정원을 조성하는 데도 참여를 하시고요. 그리고 관리하는 데도 참여를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관리하는 부분의 그런 방법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교육이 추가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뭐 정원 관리사에 대한 자격증 취득에 대한 뭐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있나요? 그분들이 순수하게 봉사만 하시는 분들인가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 시는 순수하게 봉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도 저번에 정원 박람회 다녀왔는데 거기 이제 정원사님들하고 얘기를 잠깐 나누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아마 교육이 너무 자격증 딸 때까지는 교육을 되게 열심히 받고 많은 것을 배우는데 그래서 한 3년이나 4년에 한 번씩이라도 재교육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평택도 지금 정원사들은 있으신데 그거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알아봐야겠다 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이렇게 또 실습 교육을 해주시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교육을 해주신다니까 저희는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뭐 또 맨발 걷기 같은 거는 우리 김승겸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에서 제가 저번에 이제는 여기 생기자리 공원에서 그 용죽 한마음 축제를 하는 데를 제가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여기에 뭐 어린이 놀이터 조성 완료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건 도비를 받아서 하신 거예요? 도비인데요. 네. 5대5로 매칭해가지고 한 매칭하고? 사업입니다. 네. 그 너무 잘 돼 있고 생기자리 공원에 진짜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민들이 이용하고 아이들이 와서 놀게 한마음 축제를 했는데도 주민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오고 호응도 좋았고. 근데 이제 그 주민들의 의견이 공원 내에 뭐 다른 데처럼 남산공 물놀이 설치 이거는 설치가 지금 완료 아직 착공해서 착공을 연말까지 좀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생기자리 공원 내에도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 시민들의 그 욕구가 많거든요, 크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런 데도 공원 내에 물놀이 시설이 가능한가요? 지금 거기 시설률이 네. 지금 다 차 있어서 거기 추가 조성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물놀이장 금년에 이제 13개소를 운영해가지고 저희가 한 6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남산하고 이제 추가로 금년 한 거하고 그다음에 석정근린공원, 중앙동 석정근린공원 15개 정도를 운영하고 계획인데요.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에 있는 시설들이 다 찬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넣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새로 조성되는 규모 있는 공원에는 모산, 은실, 그다음에 청북 이런 데는 물놀이장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다른 데도 다 똑같겠지만 이게 생기자리 공원 주위에 보면은 거의 다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한 군데 모여 있는 그런 입지가 좋기도 좋지만 아이들이 많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또 아이들도 또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특별히 많이 원하는 것 같은데 그 용죽 초등학교 그 밑에다 해놓은 거는 제가 봤어요. 네네. 근데 일단은 그분들은 뭐
만약에 앞으로도 공원을 짓는다면은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하시고 여름에는 물놀이로 효율적 있게 사용하고 또 겨울에는 또 그 외에 다른 걸로 이용할 수 있게 좀 합리적인 건설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네. 저희가 조성하는 거는 물놀이장 조합놀이 되니까 미끄러움 같은데 네. 평상시에는 미끄럼 네, 타고 7월달, 8월달은 거기서 물이 나오는 장치를 지하에다 해가지고 넣어서 하는 상황이고요. 신규로 조성되는 공원 중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어린이가 많이 학교, 초등학교 주변에는 계획 단계부터 저희가 물놀이장을 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시설비 때문에 설치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한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 우리 녹색 건축 사업과 질의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의원님들이. 먼저 녹색 건축 사업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나오셨죠, 과장님? 네, 좀 많이 했습니다. 저거 몇 건이에요? 평택시 공공 사업 건수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10건 중에 8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2건은 미정이고, 그다음에 우리 주요 이제 각 부서 국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총 44건입니다. 평택시에서 현재 공공건축 사업 추진 사항이 사업 내용이 총 행정자치국 소관 3건, 미래도시 전략국 1건, 국제문화국 14건, 복지국 10건, 환경국 1건, 안전건설교통국 3건, 농업기술센터 3건, 푸른도시사업소 3건, 평생학습센터 1건, 도서관 4건, 보건소 2건. 이거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설계 기획 단계가 들어오면요. 기획부터 설계를 마치고 그다음에 공사 감독까지 저희들 다 완료한 후에 발주부서에서 이제 인계 받아서 그 이후로 이제 발주부서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그 현장에는 감독관 분들이 한 분씩 다 배치가 돼 있는 거죠. 지금 녹색건축사업과 총 인원이 몇 분이에요? 지금 저까지 포함해서 22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44건의 감독관님을 다 파견을 하지? 저희 감독은 네. 이게 한 감독관이 한 10개 정도 맡고 있고 좀 그렇습니다. 좀 업무가 좀 많이 좀 감독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 공사 기간만큼이라도 인력 자원 확보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감독관 분들 공사 기간 동안만. 이게 좀 조직관리팀하고도 이제 또 연관이 되고요. 또 총액 인권 그런 것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총무 가다가는데도 수시로 좀 어려움을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뭐 협의를 통해서 인력 보충을 좀 해달라고 좀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뭐 현재는 큰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제라기보다 좀 현실에 좀 양이 많다 보니까 감독 업무에 좀 비중이 높아져서 피로도가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들이 맡아서 해야 될 임무고 업무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최대한 대로 해간 착오 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총 44건 중에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는 사업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이 에스컬레이션은 뭐 딱 대상 자체가 일단은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해서 90일이 지나거나 네. 아니면 등락 조건에서 이제 품목 조정률이 3% 이상 되는 두 가지 요건이 해당이 되면은 에스컬레이션이 다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현장이 다 에스컬레이션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다만 공사비 기준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걸 하게 되면은 각 단가별, 품목별 다 계산하기 때문에 용익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 그 대비 아까 말한 받는 금액이 적다 보면 이게
소규모 현장이라기보다는 금액이 적은 공사비 같은 그런 데는 거의 신청을 좀 안 하고 좀 대규모 현장들은 좀 신청을 해본 상황입니다. 지금 자재는 다 관급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철근 뭐 건축 자재, 철근, 다는 아니고요. 콘크리트. 예, 시멘트 뭐 철근 콘크리트 이런 주요 자재만 하고 있습니다. 조달 그 자재 다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공사에 필요한 재료비 같은 건 아까 그 말씀드린 거고 그 외에 이제 품목 같은 경우는 조달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레미콘 같은 경우가 레미콘 사업을 하는 그 평택시에 이거 몇 군데가 있죠? 레미콘 제가 정확히 개수는 모르는데 저희들이 여섯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그 물량을 다 공급을 하고 있나요? 이 레미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급을 하게 되면은 그 조합이 있습니다. 네. 레미콘 조합에서 다 선정을 해서 이렇게 배분을 해주는 상황이라 뭐 이런 사항을 내가 왜 여쭤보냐면 공사 현장에 예를 들어서 뭐 500루베에 대한 물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몇 대가 들어와야 되죠? 한 차당 6루베. 예, 6루베입니다. 예, 예, 6루베. 그러면 500루베 정도면 몇 차예요? 90대는 거죠. 80대? 80대 정도도. 83대. 예. 그럼 한 50대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안 들어와. 예. 한 2시간씩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펌프카나 인력이나 이런 사람들은 시간별로 하는 게 아니고 일일 얼마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들어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 뭐 현장 근로의 작업 근무 시간 준칙이 있잖아요. 몇 시 이후에는 작업 못하고 특히 여름철에는 더위가 있으니까 더 못하고 예를 들어서 뭐 한 20노베를 부족하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해줍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좀 오르신 말씀 해주신 게요. 지금 조합에서 레미콘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그 물량에 만큼 그날 일정에 딱 사업자가 우리 현장에서 신청을 해도 그 물량을 못 맞추는 수도 좀 왕왕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 소장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회계과 쪽하고 또 얘기를 또 해보고 그 조합하고 또 한번 더 얘기를 해서 이런 불편 사항이 있다는 걸 좀 알려줘서 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거 저희들이 또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합니다. 애로사항에 있는 현장에 우리 집행부 관련 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과연 연락을 해서 그게 해결이 되냐?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조금 어렵고요. 일단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좀 인지를 해서 개선책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레미콘 회사의 뭐 횡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뭐 기사분들이 마음에 안 들다든지 그 레미콘 회사의 대표가 마음에 안 들다든지 이럴 때에 뭐 어떤 그 뭐 해방성, 뭐 사업의 해방성을 좀 조금 약간 적용을 해서 뭐 사실 비양심적인 행동이죠. 저희 회사는 좀 우리가 시간 좀 끌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도 좀 가끔 이렇게 나올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회사는 예를 들어서 물량을 못 맞춰주고 이런 회사는 우리 그 관내 업체라고 해도 끊어야 돼요. 관건은 그렇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평택시 의회에서 지역업체 활용해라고 계속해서 전파하는 거는 지역 활성,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 활성화 그 상생 방안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의의에 어떠한 그 뒤에서 엉뚱한 그런 행위를 하는 업체들은 가차없이 끊어야 된다는 얘기. 체크해가지고. 소장님 아셨죠?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뭐 시공하는 건설사나 이런 분들이 뭐 각 현장 사업장에 몇 프로의 마진을 가지고 어차피 또 입찰이고 이런 데서 나오는 금액에서 몇 프로 마진을 보고 사업을 했는지 몰라도
억울한 사항이 없게끔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소장님은 대답을 안 하시네. 예, 이해했습니다. 스마트 그린 도시 도성 사업의 공원과하고 좀 관여가 되죠. 공원과. 예, 공원과에 지금 공부제 일부 물순환 시설이 됐기 때문에 공원과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 올 여름에 그 물 순환 좀 됐어요? 폭염 더위에? 제가 알기로는 가동 안 했습니다. 이 속 기사님 정확하게 속기 좀 해주세요. 가동 안 하셨죠? 지금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사업으로 인한 공원 내의 물 순환 그 공사를 어디 공원에 했습니까? 거기가 다솜 근린공원 저기 국도변에 있는 그 통북천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 그쪽입니다. 아니 공원과장님 모르세요? 아니 맞습니다. 다성공원에 지금 제2용수를 이용해서 생태하천과에서 조성한 그렇죠. 예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물 흘림 물 순환 그 올 그 무더운 폭염 그 더위에 제가 이렇게 돌아 보니까 물이 안 흐르더라고. 그게 맞죠? 예, 저도 그쪽으로 많이 다녔는데 흐르는 것은 그 생태화적 못 과장한테 봤습니다. 내가 질문하니까는 물을 계속 순환시켰다고 하시길래 말이 틀리잖아 지금. 알겠어. 이게 뭐 물 흘린 적이 작년 여름인가 한번 시범으로도 한번 흘린 기억밖에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맞죠? 제가 다닐 때는 실제 제가 이제 그쪽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지 아시죠? 그 총 금액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70억인가 국비 지원 받고 시비가 한 50억 이상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100한 2, 30억 들어간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혜택을 못 보고 있다 현재.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은행 열매가 낙과되는 시기인데 지금 뭐 그 작업하고 있어요? 은행 털기 작업? 작업 예, 완료하였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그제 비에도 도로변에 은행 많이 떨어졌던데.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한 구간 네. 외에 일부 안 한 작업 구간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요즘에 이제 새벽에 걷기 운동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아요. 새벽에 좀 그러니까 해가 동이 트기 전에 운동하시는 시민들이 많은데 대부분 뭐 이렇게 간편한 운동화 이런 차림인데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밟고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뭐 고얀 냄새가 나잖아요. 그 은행 특유의 그 열매 냄새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베란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뭐 같이 이렇게 동승하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도 피해도 주고 그런 계기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뭐 본인은 상쾌한 기분으로다가 아침 운동을 마쳤다고 하지만은 귀가하실 때는 조금 그 안 좋은 그런 기분이 드니까는 그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그 무슨 나무라 그러죠? 암나무 암나무라 그러죠? 예, 예. 그거를 시외 외곽으로다가 이렇게 이주하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예산이?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신규로 식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순나무를 좀 심으려고 지금 네. 계획 중에 있고요. 일부는 또 시행은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시내 구간에 있는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점차적으로 다른 수정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또 그 부분을 좁은 공간에 있습니다. 거기는 또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해서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안도 제가 한번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임야나 이런 데 감나무나 밤나무가 개인적인 사유지에 이렇게 있으면은 내일 가서 뭐 밤을 이렇게 따는 것보다는 밑에다 그물망을 이렇게 쳐놓고 뭐 일주일에 한 번 가든 3일에 한 번 가면은 이제 떨어진 뭐 밤이든 감이든 주워 와서 먹고 그러는데 은행 열매가 낙과한 다음에 낙엽이 또 지잖아요. 낙엽이. 그 낙엽이 지기 시작하면은 가로 환경 미화원분들도 고생을 무지하게 많이 하고 계세요. 예? 그 낙엽 수거하는 것도 사실 그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거를 읍면동에 파견된 그게 뭐 협조를 해서 이렇게 하는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좀 좋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읍면동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그 환경미화원분들도 좀 수월할 수 있고 또 낙엽이 뭐 떨어지는 대로 바로바로 뭐 이렇게 청소가 되는 게 아니고 뭐 일주일 내내 쌓여 있다가 뭐 각 읍면동의 봉사 단체 단체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치우고 이제 그런 동도 있고 그랬는데 그거 한번 연구를 좀 해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뭐 그 황토길이 유행인데 뭐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황토길 조성을 계속 의원님들이 요구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사후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황토길 저희 이제 금년에 네. 이제 조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동부공원에 이제 처음 예산 들여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태미공원을 지금 5천만 들여서 한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는 이제 데크라든지 목계단 이런 걸 많이 정부했고요. 기존에 산에 있는 흙이 황토였기 때문에 그냥 추가로 흙을 갖다는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 이제 동부공원에다 이번에 조성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른 지자체를 다니면서 서대문구하고 이제 서울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이런 데 여러 군데 갔다 왔는데요. 습식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건식으로 조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습식은 비가 오거나 또 계속 물을 줘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마사토하고 황토하고 일정 비율을 섞어서 건식으로 조성해서 관리가 수월한 부분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식은 그러면 황토길이 아니죠? 건식은 황토하고 마사토하고 섞었기 때문에 혼합해서. 예, 맨발 걷기 길로 저희는 통칭해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토 100% 조성된 길과 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황토와 마사토 50대 50으로 혼합된 그 길과 건강의 차이가 어떤 게 더 좋으냐 이거는 체크 안 해보셨죠? 그렇게 정확하게 분석 나와 있는 거는 현재 없어서 저희가 체크는 못 해봤고요. 만약에 그런 자료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거 감안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장님이 한 달 동안 테스트 좀 해보시지 맨발 벗고 네. 혼합길하고 황토 100%길하고 가능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실 것 같은데 그 한 달 동안 하시고 나면은 하여간 뭐 그 맨발로 걷는 길이기 때문에 뭐 유리 파편이라든지 뭐 뾰족한 어떤 그런 뭐 쇠 조각이라든지 이런 게 또 이렇게 이입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거 황토길도 한 번 정도는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한번 훑어봐 주면은 안전사고에 미연 방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이제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는데요. 공원마다 이제 수시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찰하고 예찰하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육축 보시면 이제 정원도시 여기 이제 행복 정원 조성 아까 이관우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이게 시민 정원사 뭐 여기 자료는 5기 이제 양성교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순수 자원봉사하시잖아요. 예, 교육 받으시면서 자원봉사를 하십니다. 예. 그럼 뭐 계속해서 자원봉사로 가실 겁니까?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인센티브를 좀 드릴 겁니까? 예, 그 부분을 저희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른 시군에는 저희와 같이 자원봉사를 하는 시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또 인센티브를 뭐 주는 시군이 있는데요.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어요. 저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7쪽에 보면 경기정원 박람회 개최가 내년도 10월 16일부터 4일 동안 열리는데 지금 이제 아까 우리 김승겸 의원님이 근접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셔틀버스 운행을 제가 볼 때는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셔틀버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평택역, 지제역, 또 뭐 안중역이 그때 개통이 되나요? 안중역이?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개통이 됩니다. 안중역 역사를 셔틀버스 운행을 하고 또 뭐 저쪽 포승, 뭐 현덕 면 단위로다가 읍면 단위로 이렇게 해서 셔틀버스가 운행이 돼야지 거기 사실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쉽지 않은 지역이고 또 일일이 개인 승용차를 끌고 들어오면 주차장 혼잡이 생기고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셔틀버스 운영을 해놓은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보시면은 시민 참여형 도시 숲 확대 조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SNS 홍보가 이제 팔로워 수가 5,700명이에요. 월 2회 게시가 되는데 숫자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예, 지금 현재로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SNS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이번 달 말에도 저기 텔레비전이라는 이런 데 쪽도 이제 홍보가 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더 저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몇만 명 돼야지 사실 너무 적어요. 팔로워 수가 5,700 너무 적고 그 시민 기업 단체 참여 숲의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뭐 LH 농협, 녹색 평택, 삼성전자, 서부발전, SK, 충청 향후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연간 유지 보수비를 운영비를 다 해마다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저기 지원해주는 단체들도 있으시고요, 기업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저희가 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기본 관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가 지원을 못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은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관리라든지 그리고 꽃도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평택에 이제 녹지지대가 많이 늘고 있어요. 우리 저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 뭐 우리 평택의 녹지의 종류가 지금 몇 개가 있죠? 도시공원민 녹지령에 보면 이제 완충 녹지, 연결 녹지 이런 식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 띠녹지가 연결 녹지라고 그러나요? 띠녹지는 그냥 저희가 그냥 부르는 걸로 되어 있고요. 실제 법에상에는 완충 녹지, 경관 녹지, 연결 녹지 이런 식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완충 녹지, 경관 녹지. 이게 100% 다 관리가 돼요? 지금 1년에 약 4회 정도 제초 작업이라든지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까지 안 된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12월 달에 가서 해나요? 빠지는 데는 거의 없고요. 지금 이제 인수인계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개발하다가 우리 쪽으로 이제 인수인계가 돼야 되는데 안 된 부분들은 제가 이제 조합에다가 그 기간 내에 이제 재초작업 해달라고 이제 공문 띄어가지고 하긴 하는데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관리상에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 녹지 관리비가 연간 소모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대충 그냥 대충 약한 몇백억. 65억 정도. 지금 저희 시 산림녹지과 저기 본 예산이 약 한 65억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공원과 쪽으로는요. 공원가는 한 150억 정도 그죠? 들어갑니다. 200억이 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지금 평택시에서는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자꾸 늘리잖아요. 녹지 부분을 계속 늘리잖아요. 근데 이 녹지 부분은 해마다 예산이 는다고 봐야지 준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도 좀 예측을 하셔야 되고, 물론 이제 평택시는 평야의 도시다 보니까 임야가 거의 없고 이제 뜰이 많다 보니까는 이제 녹지를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 사후 관리 문제를 좀 예측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사후 관리. 돈이 없어서 뭐 관리가 안 될 정도면은 안 하니만 못 하니까, 안 하니만 못 하니까는 그런. 그 내리 캠핑장 자전거 도로 먼저 그 안전 펜스 문제는 어떻게? 펜스는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네. 거기에 이제 방지턱하고 그 방지턱을 설치해놓고 주의하라고 표지판 이게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펜스는 못 치는 거예요? 펜스 치게 되면은 그 이제 어린이들이나 경관 이런 쪽에 좀 있어서 저희가 방지턱을 설치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추후를 보고 만약에 그래도 안전사고나 이런 게 펜스를 있다면 아주 네. 높게 치는 게 아니고 네네. 허리 높이보다 좀 낮게 이렇게 하면은 어른들은 사실 뭐 거기 뭐 자전거 그 운동화 자전거 그 타시는 분들이 그냥 뭐 몇 킬로 시속 달리는 길도 아니고 거기가 약간 내리막길더라고. 근데 이제 아이들은 주변 상황을 안 살피고 그냥 이렇게 앞만 보고 가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접촉 사고 때문에 하는 건데, 경관 해치지 않는 그 높이 선에서 좀 안전하게 좀 그 정자 쪽으로 나오는 고기만 터주고, 세 군데가 그렇죠, 정자 쪽이? 네네. 예, 세 군데죠, 세 군데. 그쪽만 좀 이렇게 터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좀 이쁘게 그 안전 헬스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전. 네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그 보충 이제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보충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먼저 그 걷기 좋은 테마가 있는 길 숲길 조성하는 부분, 이게 지금 우리 전체 숲길이랑 등산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이 부분은 주로 산지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등산로로 활용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숲길은 산과 또 그 도로라든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또 농지가 많습니다. 그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같이 숲길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예. 전체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주소라던가 조성 중인 곳이라든지 조성 계획까지 해서 그런 동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 하겠습니다. 걷기 좋은 길 일부 구간들 보면 조명이 좀 굉장히 어두운 구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그쪽은 좀 피해 다니시는 경우가 되려 있거든요. 저녁 이후에 이제 일몰 이후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곳들은 좀 신경을 써서 일률적으로 좀 밝게 걸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이제 자칫 우범 지역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쪽 한번들 잘 살펴봐 주시고요. 이게 지금 보수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하시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뭐 등산로 야자 매트 깔려 있는 곳도 있고 그렇죠. 예, 그 그렇습니다. 야자 매트 보수도 수시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떤 지역에 가면 막 2겹씩 3겹씩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 위에 덮어 쓴 것 같은데, 그런 건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거의 훼손이 완전히 된 부분은요. 그 일부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 위에 이제 바로 새 것을 덮어서 계속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그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밑에까지 다시 드러내고요. 그 부분을 철거를 하고 다시 신생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단차가 생겨서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한번 확인해서 뭐 미리 그 공사할 때 확인하고 하시겠지만 단차가 좀 심하지 않은지 걸을 때 자칫 한번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한번 참고해서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관리에 있어서 아까 김승겸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 녹지 산림 비율에 대한 DB 구축도 매우 중요한 상황인 것 같고, 우리 이제 표현 아까 하실 때 그 나무 그루스로 말씀을 계속 하셔서 이 DB 구축에 대한 건 빠르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현재 800만 그루 식재하셨다라고 한 건가요? 현재까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집계해온 현황으로는 약 800만 그루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매년 우리가 식재하고 있는 나무는 늘어나고 있는 건데, 고사되거나 이 뭐 병충해라든지 훼손돼서 관리가 필요한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들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는 건가요? 현재 어떻게 잘하고 있다 이런?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한 이후에 2년까지는 하자 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된 부분은 저희가 하자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저희가 당초에 설계된 대로 그렇게 저희가 보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부분들은 이제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다. 그 보수 기간 이후에, 하자 보수 기간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온전히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데이터들도 있다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가로수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해서 보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일부는 조사를 하는데 나무가 성장하면서 이제 고사된 부분까지 메워지는 부분은 저희가 보식을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조사를 철저히 해서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또 다른 사업 부지의 제거 대상이 되어버린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이 제거하거나 해야 되는 경우에 그런 나무들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부서에서 가지고 있으세요? 계획을? 연락을 받는다거나 서로 소통?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사업이 진행될 때요 저희가 용역이라든지 설계를 해서요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이 새로운 공간으로 이용을 할 때는 이 나무가 그 장소에 맞지 않을 경우는 다른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식을 합니다. 하고 이제 새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좀 이게 나무가 커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의 큰 나무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이제 쉽게 제거해서 함부로 없애버린다거나 아예 폐기 처분이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잘 다른 곳에서 활용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잘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수 전지하시는 것도 우리 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얼마 전에까지도 본 것 같은데, 이 한전이나 이런 곳들에서도 관리를 합니까? 그 같이? 예, 이제 한전에서는 고압 전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나무가 성장을 했을 때 위험성이 있어서요.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전정을 하도록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 협의하실 때 이 뭐 낙엽 치우기가 어렵다거나 한다고 해서 더 많이 쳐내고 나무가 굉장히 앙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필요한 부분만 하고 전지를 하고, 그리고 그 다듬으실 때도 그냥 막 전기톱으로 막 잘라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좀 조경, 그 가로수가 길가에 있는 조경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길의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건데, 너무 마구잡이로 자르지 않도록 잘 협의하셔서 그런 나무가 최소한의 것만 전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이 도시숲 방향이 제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공원의 그 시민체험시설 우리 김순희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물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분들이 이용하시는 게 지금 거의 배가 늘었어요. 올해 유난히 더워서 저희가 작년엔 7, 8월만 운영했는데요. 금년에는 6월 달에 주말에만 가동하고 방학한 다음부터는 이제 평일은 계속 운영한 상황이라서 그런 게 좀 변경되고 그다음에 날씨가 더워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신다는 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은데 이 물놀이터 이제 향후에 계획하실 때 지금 기존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아이들이 연령대가 이제 매우 다양하잖아요. 미취학 아동들도 있고 그리고 초등학생 저학년 아이들도 있고 간혹가다 고학년 친구들도 같이 함께 놀고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어린 아이들 부모님들께서는 안전에 대한 우려를 걱정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좁은 곳에서 다 같이 엉켜서 뒤놀기 때문에 물론 부모님이 이제 케어는 하시겠지만 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섹션이 나눠져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물론 예산이 조금 더 수반이 되는 일이겠지만 조금 많이 어린 그 아이들 뭐 3살, 4살 정도 막 날씨가 더워지니까 아이들 데리고 나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요. 큰 아이들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연령층이 어린이들을 한해서 혹은 좀 저학년 친구들까지도 다 같이 좀 안전하게 어울려서 놀 수 있도록 향후 계획하실 때는 조금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통 아이들이 혼자 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부모님들도 많이 같이 옆에 계세요. 보면 그분들을 위한 어떤 최소한의 그늘이라든지 이런 게 좀 준비가 되면 좋겠는데 그건 차차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에너지 체험 공원 예, 이제 10월 21일 날 착공을 하나 봅니다. 예, 착공 10월 달에 저기 착공해서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네, 이건 이제 시민 참여용이었잖아요. 예, 내가 시장이라면 해서 이제 네. 우수상 받은 그런 제안인데요. 협의 과정이 그 협치위원회에서도 있었고 제안자하고도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또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단계별로 이제 제품을 뭘 쓸 건지에 대한 걸 논의해서 이제 10월 달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순수한 시민들이 다 의견을 주시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공간이니까 잘 완성하셔서 이제 홍보도 꾸준히 잘 해주셔갖고 많은 분들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강소형 스마트 시티 소남희 의원님 말씀하셨죠. 이 부분 그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도 굉장히 크게 우려를 했고 말씀을 드렸어요. 관련 협업 부서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고 일자리 경제과라든지 뭐 스마트 도시과가 물론 컨트롤이 돼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과들하고 협업을 해야지만 이게 성공 가능한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소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월 몇 회 모여서 회의를 하시나요, 이거? 그 부분은 환경국 생태환청과에서 이제 주관으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그쪽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은 같이 생태환청과에서 참여해주는. 요청이 와요? 스마트 도시과가 아니라? 고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거 관련해서 지금 별도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하는 건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 도시과하고 공원 내에 그 재용수를 이용해서 나무에다가 물 주는 관수시설 하는 거에 대한 거는 한 2차례 정도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상 공원을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그게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나무에 이제 관수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필요한 위치에다가 좀 해주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별도로 스마트 도시과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협조 요청이라고 해도 굉장히 같이 앞으로도 쭉 만들어 나가야 되는 사업이니까 잘 신경 써서 해주시고 이제 수시로 저희도 모니터링 할 테니까 중간에 변동 사항이나 과정들이 이런 게 생긴다면 보고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행 사항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네. 유승영 위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지금 푸른 도시 사업소가 저희 의회는 이제 8대 때 푸른 도시 사업소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택을 푸른 도시로 만들겠다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시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조직을 개편한 거고, 거기에 또 녹색 건축 사업가가 들어온 거는 기존에 회계과가 했었지 않아요? 건축 사업들을. 근데 이제 녹색 건축 사업가라고 한 거는 단순히 그냥 건물만 지라는 게 아니라 어떤 건물의 뭐 디자인이나 건물의 이런 것이 친환경적이고 뭔가 그 에너지를 비롯해서 또 그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녹색 도시를 좀 지향하는 그런 것에 목표를 두고 저는 부서를 배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제 의견이 맞는 건가요? 예, 당초 취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도시숲에 대해서 산림녹지과가 오랜 기간 동안 많이 애쓰고 뭐 많은 나무들도 식재하고 그 여러 가지 녹지 공간들도 만들고 이런 부분들에 애써 주신 걸 뭐 수고해 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도 애써 주신 거 감사드리는 부분인데, 또 한편으로는 좀 원론적으로 따지면 산림 녹지의 핵심 중에 한 부분은 현재 있는 평택의 산과 그 임야를 잘 보존하고 그것을 시민들의 어떤 공간으로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미 뭐 아까 손남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평택이 그 임야가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점 어떻게 보면 개발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푸른도시 사업 소장님을 비롯해서 산림녹지과에서도 더욱더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산림을 보호하고 또 그런 뭐 이런 숲길 조성을 포함해서 시민들이 우리 산들을 진짜 그 보존하고 아끼는 부분이 필요한, 이 산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 단순히 경관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우리의 뭐 건강과도 연관이 돼 있고 탄소 중립과도 연관이 돼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무더위라든가 공기의 어떤 질 이런 모든 부분에 중요한 역할들을 담보해 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산림에 대한 좀 보존에 대해서 더욱더 의지를 좀 가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거와 관련돼서 시민을 위한 그 뭐 여러 가지 그 숲길이라든가 이런 조성 사업들이 뭐 지금 있어서는 일정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평택시 전체를 도보로 이런 숲길을 통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서 좀 완성되어질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공원관 사업에 대해서는 진짜 그 평택시가 그 장기 미집행 공원 시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사실 그 꼭 필요한 공원들 또 그런 불가피하게 또 그 집행이 어려운 부분들은 그 해소를 시켜서 이제 어찌됐든 계획성을 가지고 잘 추진해 오신 거에 대해서 하여튼 그 뭐 소장님 또 과장님 또 기존에 우리 그 공원과 뭐 퇴직하신 뭐 과장님들이나 뭐 소장님들 또 그 현재 계신 직원분들한테도 깊이 감사를 드리고, 이 공원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지금 존재하는데 이 공원들이 저는 더욱더 확산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원이 뭐 이렇게 큰 가치가 우리가 체감하지 못했지만 점점 공원에 대한 가치의 중요성들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만 들더라도 공원 옆에 아파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저는 뭐 그게 가격 차이가 꼭 뭐 바람직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공원의 가치가 단순하게 그냥 공원이 있다 이게 많이 아니라 그만큼 삶의 공간의 영역에서 삶의 질들을 높이는 것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이것이 공원들이 적절하게 배치가 돼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공원 내 면적 부분도 보면 그 이제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면적은 거의 50% 반 가까이 되는데 공원 면적은 그 다른 부분에 비교하면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면적으로 따지면 거의 한 4분의 1도 안 되는 비율이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도농이고 농촌 지역이 많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이해가 돼. 그러나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30년, 35년, 40년일 때 이런 공원들이 갖는 부분들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잘 담보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근린공원으로서 인접한 데만 공원이 있는 게 아니라 좀 전략적 공원들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멀리서도 그러니까 평택시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공원들도 이제 평택시는 담보해 내고 그림을 그려가야 된다. 그것이 평택의 어떤 경쟁력이나 평택이 살만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 느끼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또 지금까지 많이 애쓰셨지만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공원 계획들을 나는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려요. 그래서 이전에까지 말하던 뭐 우리가 6만 평, 5만 평, 8만 평도 대규모 공원이지만 그것보다 과감하게 더 큰 규모의 공원들 또 그의 미래에 맞는 공원의 모습으로서 가져가야 돼. 인공적인 공원보다는 오히려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공원들이 앞으로는 더 시민들에게 호응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진지한 계획과 검토가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청사도 이제 워낙 많은 공공성상화 공공 건축들을 하고 계셔서 참 어려움이 많으시다는 부분들도 있는데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서부의 그 장애인 그 복지관 건립은 다시 재착공했습니까? 예, 24년 9월 24일 날 타절에서 재착공을 실시가 됐고요. 당초에는 이제 일진건설에 일인이 들어와서 일진건설이 이제 타절이 돼서 거기에 이제 같이 들어온 협력업체가서 저 같은 공모업체에서 해동종합건설 업체에서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원래 목표했던 계획보다 몇 개월 늦어져요? 당초에 올해 이제 26년 7월 달 준공이었었는데 당초에는 한 5개월 정도 좀 늦었을 거예요. 그러면 조정해서 지금 26년도 7월 달 준공 26년 7월 달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요. 네. 올해 말에 준공되겠다고 한 게 지금 홍원이 체육시설하고 시립추모공원 증축하고 동물보호센터 건립 이렇게 있는데 이게 24년도 올해 하반기 다 준공을 합니까? 예, 저도 현장 나와서 또 확인해 본 상태고요. 지금 현재 공정률이 다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올 연말까지 준공 계획되어 있는 것들은 큰 차질 없이 잘 무난히 준공이 될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여러 가지 업무의 양도 많고 하지만 이 시기가 또 지나면 또 일정하게 또 조절이 되잖아요. 업무의 양도 물론 이제 가능하면 뭐 인력 배치도 되면 좋을 텐데 현실적으로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좀 새롭게 또 과장님 오셨으니까 잘 진행되기를 다시 한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 사업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 사업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